안녕하세요. 오늘은 2호선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W역세권에 위치한 다중주택을 보러 왔는데요.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도면이 없어서 내부 구조가 확인이 전혀 안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임장 오기 전에 주민센터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 임장할 때는 항상 도면을 보면서 현장 임장을 해야지 현황과 도면과 일치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으러 주민센터에 먼저 가볼게요. 네, 주민센터에 가시죠. 네, 주민센터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았습니다. 이제 걸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건축물 현황도는 지금 보면 이렇게 발급받았습니다. 층별로 발급을 받았고요. 현황도로 보니까 방이 상당히 많네요. 네, 지하도 5개 되어 있고 아마 층별로 5개 호실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방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현장 임장을 오게 되면 보통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이 현황과 현장이 일치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그거는 꼭 확인을 해서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꼭 현장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간 김에 전입세대 열람과 그다음 외국인 체류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이제 그 내부에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제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전입세대 열람서를 보고 입찰 검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뀌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들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는 항상 입찰 들어갈 물건은 전입세대 확인서와 외국인 체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라고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이 3가지 서류는 발급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두 번째는 외국인 체류사실 확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 현황도 이렇게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힘드네요. 일단은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역세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리상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좀 오르막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걸어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아마 서울대 입구역에서는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성대역에서도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울대 입구역과 낙성대역 중간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앞에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한 6m 도로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 도로이고요. 6m 도로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게 편의점도 위치해 있고 정육점, 그리고 빨래방, 이런 편의시설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거주하기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슈퍼가게도 상당히 편리하겠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바로 뒤에 있는 이 물건이고요. 2008년식의 건물로 한 1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관 상태는 상당히 괜찮고요. 1층에는 필로티 주차 구조로 되어 있는데 1층에도 2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지금 옥탑층에도 위반 사항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4층이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부분도 일부 증축한 부분이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의 외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건물을 와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건물의 외관이 한 17년 정도 됐는데 외관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1층에는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주차는 3대 정도 가능해 보이는 현황입니다. 현재 2대 정도가 주차는 되어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부분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우편함과 전기 계량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편함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호수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기 계량기를 봐도 이탈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내부도 상당히 깨끗하고 이 천장 부분도 깨끗합니다. 특별하게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의 보일러를 연통을 이렇게 길게 빼놨네요. 건물 밖으로. 아마 이쪽이 지금 보일러실로 보이고요. 1층에는 이 안쪽으로 2개 호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연통에 이렇게 2개가 빠져 있는 거고 이쪽은 다 인터넷 통신 단자함이겠죠. 그리고 이 실외기는 아마 1층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로 보이고요. 건물의 외관은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관리가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주택으로 보이고요. 건물의 측면을 봐도 깨끗하죠. 건물의 측면으로는 지금 전부 다 사생활 보호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4층 부분이 지금 위반 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4층 옆에 보면 진급 판넬로 덮은 부분, 아마 저 부분이 확장이 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부분이 위반이고요. 제가 옥상 올라가서 위반 부분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건물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뒤쪽에서 보면 우리 토지의 경계가 지금 이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이쯤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하실에도 총 5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 창은 다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창은 이쪽으로 빠져 있고 지하에도 충분히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실외기가 얘가 돌아가는데 아마 내부에 임차인이 거주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함도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아마 도시가스 계량기는 저 건물 측면에 있을 것 같네요. 저 건물 측면으로 한번 볼까요? 도시가스 계량기는 이 건물 옆에 있습니다. 오실 분들은 이 옆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지하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실, 연통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건물 외부는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한 것 같습니다. 지하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지하는 지금 총 5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밖에서 봤다시피 지하 창은 다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밑에 쪽이 아마 101호부터 103호까지 이렇게 창이 저 반대쪽으로 나 있는 부분이고, 104호, 105호는 아마 이쪽으로 창이 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전부 다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지금 한 방 한 개당 한 4평 정도로 되어 보이는데요. 방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저쪽은 보일러실 같은데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보일러가 이쪽에 있네요. 지금 보일러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1층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계단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대피 계단이 위치해 있고,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는 없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단점이겠죠. 1층이 지금 201호와 202호 이렇게 2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 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우리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주차 3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1층에 이 2개 호실도 지하와 동일하게 한 4평 정도로 보이고요. 1층에도 이렇게 2개가 있고, 또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건물 내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내부 타일도 깨진 흔적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양호한 것 같아요. 내부 청소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은 301호부터 305호까지 총 5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돌아가고요. 저기 전면에는 보일러실이 되겠죠. 면적이 4평 정도로 면적이 조금 작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층 더 올라가 보면 지금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401호부터 4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를 둘러보니까 내부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임차인들이 시켜놓은 택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임차인들이 지금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 층만 올라가면 지금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데 한 층 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5층은 이렇게 한 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501호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면으로 보면 지금 3룸의 구조로 생각이 되고요.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밖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4층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은 영구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 층 더 올라가면 또 옥탑층에 위반이 있거든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601호가 있는데요. 도면을 보면 지금 근린생활시설 이 4층에서 다락층으로 만들어 놓은 데를 문을 만들어서 601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위반사항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옥상에 이쪽 한번 보여주시면 다 진급 판넬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진급 판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도 진급 판넬로 되어 있죠. 이쪽도 위반이고, 그리고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위반입니다. 이 건물이 위치와 건물 컨디션은 괜찮은데 위반사항이 다른 건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위반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2019년 9월 19일 날 최초의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고요. 4층에 이중 근린생활 사무소에 58.69제곱미터 증축한 부분이 적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4일 날 취사시설을 설치해서 위반으로 등재가 되었으나 2019년 10월 11일 날 시정이 완료가 돼서 위반 건축물 해제는 되었는데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사시설이 방별로 호실별로 배치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반으로 2019년도에 적발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중주택을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9년 11월 19일 날에는 또 4층에 18제곱미터 정도, 그리고 옥상에 16제곱미터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또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위반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총 위반 면적은 92.69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이행 강제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비가 오는데 저희가 내부로 들어가서 마저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영상 촬영 중에 상당히 좀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내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50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332번지에 위치한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41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136평입니다. 감정가는 17억 9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고, 최저가는 11억 4천만 원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신건에서 2번 유찰이 돼서 9월 23일 날 매각기일이 정해진 물건이고요. 제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느낀 내용인데요. 월세가 상당히 잘 나가고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들의 현황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될 물건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반 건축물의 면적이 작지 않다 보니까 이행 강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확인을 꼭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서에 도면이 없다 보니까 이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도면을 별도로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으시던 아니면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시던 발급을 받아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의 내부 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상태는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었고요. 건물의 연식 대비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서도 건물에 습한 냄새는 없었고요. 상당히 느낌이 좋았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폭도 6m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보이지 않는 건물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오르막 경사 부분인데요. 서울에 이 정도 오르막은 어떤 주택이나 조금씩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택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수익률 분석을 해봤는데요. 전부 다 원룸으로 되어 있었고요. 한 4평 정도 되어 보이는 원룸이었습니다. 4평 정도면 원룸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요. 그래도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주택이고요. 그리고 원룸은 총 18개가 있는 주택입니다. 18개의 원룸을 전부 다 월세로 만실로 채우게 되면 보증금은 1억 8천이 회수가 되고요. 월세는 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낙성대역과 서울역 인접하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공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4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주인 단독 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3룸의 구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단점은 위반 건축물이 4층에 일부 증축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전회차 인접한 금액인 14억으로 낙찰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은 80%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5%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월 47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는 만실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요. 보증금은 2억 정도가 회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현금 흐름은 530만 원 가량이 되는데요. 최종 투입 자금은 3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증금을 회수했을 때 최종 투입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순수익률도 10% 정도가 나오는 주택이고 자기자본 수익률은 19.2% 정도가 나오는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은 다중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3차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최저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전혀 의미 없는 입찰이 될 것 같고 전회차 근접한 금액으로 낙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주택인데요. 이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따져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상한 수익률에서는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익률 계산할 때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익률 계산을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